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분당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신윤기라고 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작년 한 해 갑자기 시작된 원격 수업에서 간단하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과 평가 기록을 적용해 보았던 원격 수업 사례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수업 나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요, 원격 수업 온라인 골든벨 퀴즈가 되겠습니다. 네, 원격 수업이긴 하지만 등교 수업에서 일정량의 학습이 누적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그런 온라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 활동은요, 중국어의 그 외국어 학습의 가장 양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회화 학습과 문화 학습에 대한 학생 참여를 바탕으로 한 수업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재구성하게 된 이유는요,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현행 제가 가리키는 중국어 교과서는 10여 종 이상의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들 구성이 매 단원마다 4줄 또는 5줄 이상의 회화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회화문 속에서 중요 표현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중간중간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꼭 써야 될 그런 알짜배기 표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표현하기 아주 힘든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고하셨습니다. 너 정말 짱이다. 네, 이런 표현들 사실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회화문에 담다 보면 10개 단원에서는 다 표현하기에는 제한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그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100여 개 정도의 회화문이 있는데 그 교과서 내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담지 못하는 제한점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활동을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으로 실천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그 단원별로 그 문화에 대한 차시가 1차 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추세가 제2외국어 교과가 3차 시에서 2차 시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고요. 짧은 그 차시 내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될 문화적인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문화를 통합해서 가르칠 수 있다면 짧은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역량을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재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되도록 많은 발표와 또 어학 수업이라는 특성상 또 많은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재구성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담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최종적으로 이제 제목은 저는 OX 골든벨 퀴즈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이 제목을 통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를 제시한 것들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 표현을 쓰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네, 이런 학습 목표를 잡아봤고요.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과도 좀 생각해 보면서 수업 목표를 좀 잡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람,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서 중국인과 또 자연스러운 기본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 또 자주적인 사람, 요거는 수업에 있어서 피동적인 수업 받는 강의자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문제도 출제하고 또 말도 해보는 그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주적인 사람이 되도록 또 수업
재구성의 또 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양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2015 교육 핵심 역량을 또 담고자 하였습니다. 네, 성취 기준으로는 한 4가지 정도를 잡아봤고요. 기초적인 의사소통 표현하기, 또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간단하고 쉬운 대화를 하기,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발음과 한자로 정확하게 쓸 줄 아는 능력을 키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를 비교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라는 성취 기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의 성취 기준들 크게 내용 요소와 기능 요소로 분석을 해보았고요. 내용 요소는 결국은 학생들이 꼭 배워야 될 어떤 의사소통 표현들이 있거든요. 꼭 알아야 될 회화문 표현들, 그리고 중국의 유형의 문화들, 또 비물질, 정신 문화들, 이런 내용의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학생들은 이걸 바탕으로 기능 요소로 관련 표현들을 쓰고 말하기, 또 옳고 그름을 또 판단하기, 네, 이런 그 행동들을 학생들이 또 표현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재구성 의도 및 단계인데요. 아까 의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배운 학습을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습은 그 해당 차시에 학습이 끝나고 나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달, 2달 이상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학생들이 그 학습 내용을 잊어먹지 않고 다시금 표현해낼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와 관련돼서 옛날 공자가 말했던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학생들이 이미 학예 과정을 거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자신이 직접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탐구를 통해 다시 한번 표현해보는 그런 습의 과정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번 재구성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수업은요, 크게 4단계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본차시는 이제 2개 차시 정도가 되겠고요. 저는 이 본차시를 위한 사전 차시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매 단원에서 배워야 될 회화문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기초적인 중요한 의사소통 표현들이 교과서에 담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학기 초에 학습 자료로 정리를 했고요. 학생들은 그런 회화문 표현에 대해서 몇 차씩 5분 정도 할애해가지고 학생들과 배워나가는 그런 경험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진행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키울 수 있는 기본 학습이 사전 차시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은 학습이 최소한 10차시, 15차시 또는 20차시 이후에 쌓인 이후에 이제 학생들은 3단계에서 학생들이 직접 문제도 출제해보고 또 해당 표현을 녹음으로 표현해보면서 수업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라인 퀴즈 대회 활동으로 온라인상에서 그동안 학생들이 배워온 자신들의 문화와 의사소통과 관련된 학생들의 그런 역량들, 기량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마지막 퀴즈 활동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평가 및 채점 기준에서는요, 의사소통 역량과 정보처리 역량, 외국어 교과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 의사소통은 말 그대로 말하고 쓰고 듣고 읽을 줄 아는 역량이 되겠고요. 정보처리 역량은 자신이 배운 의사소통 표현 또는 문화 표현을 가지고 이것을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또 그런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에 대한 역량과 또 정의적 평가에서 학생들이 학업적인 부분과 관련된 어떤 정의적인 면에서 어떤 성장을 보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평가 계획표 보시면은요. 전체에는 10점 만점짜리였고요. OX 퀴즈 문항 제작하기 10점. 채점 기준은 먼저 문화 출제, 학생들이 직접 5개의 문화에 대해서 출제자가 되어서 OX 또는 단답형으로 학생들이 출제해보는 그런 부분을 평가 요소로 삼았고요. 또 하나는 의사소통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주어진 표현들을 5개를 선택해가지고 얼마나 능숙하게 유창하게 중국어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들을 평가 기준에 담았습니다. 네,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을 한눈에 좀 살펴보고자 이렇게 표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재구성의 관점은요, 학생들이 1차 시부터 20차 시까지 꾸준하게 누적되어 온 학습의 기록을 다시금 자신의 그 발음과 자신의 또 문화 학습 역량을 충분히 표현해서 학생이 다시금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이 주인공이 돼서 수업에 스스로 표현해보는 그런 경험을 주고자 하는 게 이제 큰 틀의 재구성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 경험 만들기에서 배움 열기에서는요, 학생들이 매 차씩 관련된 문화와 의사소통 표현들을 짧은 5분 내 시간이지만 같이 학습해 가면서 생동감 있는 표현들을 좀 배우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등교 수업일 경우에는 최소한 최소한으로 아니면 최대한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학생들이 서로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는지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자, 비감염병 상황이 됐을 때는 모든 별 상호학습, 줌에서 이제 소회의방 등을 통한 상호학습을 통해 서로 배움의 과정이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배움 쌓기 부분에서는요, 해당하는 이제 회화문을 녹음하여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나도 출제자라 그래가지고 5개 문항을 제작하고 직접 출제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학생들이 쌓도록 하였습니다. 평가에 있어서는요, 학생들의 그 회화문 녹음 그동안 얼마만큼 연습이 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성장의 기록을 좀 평가를 하였고요. 그 다음 OX 퀴즈 문항 제작하는 그 능력, 그거를 통해 얼마만큼 중국 문화에 대한 그 학생 개개인의 그런 성장한 역량이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X 골든벨 퀴즈 대회가 실시가 되었고요. 이 퀴즈 대회에서는 이거 자체가 성적하고는 연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때 기록했던 최종적으로 16강에 갔다든지 10강, 최종 4인, 최종 2인, 아니면 최후의 1인까지 갔던 기록들은 생기부 기록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이 수업하면서 끝까지 고려를 했던 것은 학생들이 그 중국인과의 만남 중에서 필요한 어떤 생존의 어휘들은 꼭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휘들을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많이 바랬고요. 그 다음에 그런 표현들을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역량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들을 계속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탐구를 통해서 중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이웃 국가와 더불어 살 줄 아는 세계 시민 역량이라는 그런 중요한 요소도 학생들이 길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기부 기록에서는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까지 학생들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OX 골든벨 퀴즈 대회에서 조합원들과의 협력 과정에서 어려운 한자나 발음에 대해 창의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학우들에게 설명해 주었음, 팀원 간 중복된 문항 출제에 대해 의견 제시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는 능력을 보였음, 관련 용어를 우리말 발음이 아닌 능숙하게 중국어 타이핑으로 표현하였고 활동에서 최후의 2인까지 진출하였음. 관련 표현들을 비교적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표현하여 원어민 교사로부터 그 유창성에 대한 칭찬을 받았음. 평소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의 비교를 통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음. 취두부 맛보기 체험활동에서 대변양 비슷한 냄새를 거부하기보다 중국만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맛보았음.
모든 활동 그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상 문제에 대해 설명해주는 수업 나눔의 모습을 보였음. 네, 이런 기록으로 생기부 기록까지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매차 시에 그 학생들에게 그 5분 정도 문화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 문화학습 자료는요, 사전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될 표현들이 있는데 100가지 정도를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줬고요. 여기에는 이것처럼 OX 퀴즈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단답형으로 네,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국기는 오성홍기라고 한다. 네, 그러면 맞는 표현이거든요. 5개의 별의 붉은 깃발이라는 뜻으로 오성홍기라고 합니다. 오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사전에 누적된 학습을 통해 온라인 골든벨 퀴즈 대회까지 1년의 과정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문화 못지않게 이제 외국어 학습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 표현문들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런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학기 초에 정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꼭 그 교육과정 내에서 꼭 알아야 될 표현들은 네, 익힐 수 있도록 네, 그 학생들에게 정리해서 주고 누적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료를 사전에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이제 앞으로 1차 시 때 소개를 했다면 20차 시 이후에는 온라인 그리고 골든벨 퀴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것이 평가와 또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 가지고 학기 초에는 학생 안내문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될 필수 요소였습니다. 네, 그리고 퀴즈 대회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퀴즈 대회 방법은 무엇인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퀴즈 대회에 참가하고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학기 초에 이미 공지가 되었습니다. 네, 지도안으로서는요, 사전차 시가 되는 1차 시부터 20차 시 과정들이 있었고요. 본차 시는 1차 시와 2차 시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네, 본차 시 첫 번째는요, 학생들이 그동안 누적되어 배웠던 그 문화학습과 의사소통 표현들을 5개 문항에 대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활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원격 수업 기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패들렛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했고요. 패들렛 사이트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네, 문화 활동에 대한 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중국 문화에 대한 어떤 OX 퀴즈 또는 단답형 형태의 5문제를 직접 출제하도록 하였고요. 이어서 주어진 회화문 5개에 대한 회화문을 자신의 언어로 네, 녹음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패들렛 사이트에 올려서 평가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 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상호 간에 끊임없는 의사소통 능력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안 짜면서는 2가지 정도를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개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별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임무가 무엇인지 완수해야 될 그 성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테일러링이라고 명명해 보았고요. 재단사가 각 그 학생에 맞게 옷감을 짜듯이 네, 그 개인에 맞는 성장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개별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안에 이제 개별적 요소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오케스트레이팅 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화합하여서 서로 상호 도와주고 질문하고 배워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상호 학습과 질문을 통해 또 모든 간에는 어떤 중복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간에 서로 가르쳐주고 배워보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도록 1차 시에서는 그런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이것은 제가 패들렛 사이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은 5문항의 의사소통 표현을 자신이 직접 정확한 발음과 유창성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과제였는데요. 학생들이 그 과제를 제출한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평가에서 학생들은 5문제씩 중국 문화와 관련된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이 조사한 그 중국에 대한 OX 퀴즈 또는 뭐 단답형의 문제 출제 그런 것을 학생들이 표현해 본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시에서는요, 드디어 온라인 골든벨 퀴즈 활동이 되는 거고요. 네, 요거에 대한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온라인 골든벨 경기장 모습입니다. 자, 요거 경기장 바탕화면은요, 우리 수석 선생님 중에 경기도의 김정식 수석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만들어 주신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만들어 주신 수석 선생님의 이름을 별도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기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주소를 공유해 가지고 이 경기장에 입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와 같이 바탕화면을 2번 클릭하시면 포스트잇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포스트잇을 만들고 학생들은 학번과 이름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숫자만 쓰고 문제가 나가면 OX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때로는 단답형이 나갈 때는 미리 2번이라고 쓰고요. 이번에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한글이면 한글 입력 버튼을 또 발음을 입력하는 거면 영타를 중국어로 입력해야 되는 거면 중문 타자로 준비해 달라고 사전에 또 학생들에게 알려주면서 문제 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한반 학생들이 출전하여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 출제가 됐던 상황이고 학생들은 이제 그 1번에서 뭐 5를 선택했다면 학생들이 무작위 이치에 선택했다가 문제 출제가 끝나고 나서는 학생들이 포스트잇을 클릭하여서 그대로 끌기 하여서 5를 선택한 학생은 5 쪽으로 이동을 하였고요. X를 선택한 학생이 있다면 이런 학생들은 X로 이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학생들이 OX로 명확하게 이동하는 것을 구별이 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5문제 정도 풀면 학생들의 어떤 이제 그동안 배웠던 어떤 역량의 차이가 조금 보이거든요. 자, 요게 이제 또 퀴즈 대회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학생들에게 3문제 이상 맞힌 학생들만 남고 나머지 학생들은 또 여기 보라색 선을 제가 설정을 했는데요. 아래로 이동해 달라고 경기장 밖으로 또 이동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보통 또 10명 아니면 8명 정도 남겨가지고 2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2라운드 경기가 진행될 때는 학생들은 이제 이전의 기록은 제가 지우게 하였고요. 다시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학생들은 새롭게 번호를 기록하고 이제 새로운 문제를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1라운드에 2라운드 진출 못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 이 친구들도 뭐 탈락했기 때문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뭐 댓글 쓰기를 한다든지 또 응원을 한다든지 이런 글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탈락했다고 구경꾼만 되지 않고 밑에 탈락됐더라도 거기서 또 응원글이나 또 댓글 달고 키워드 저장은 또 이렇게 적는 그런 활동들은 계속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최후의 2인 학생들이 남게 된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들이 끝까지 가서 최종 이제 그 우승자를 가려냈던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요, 선생님이 그 별표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맞았을 때는 별표 1개, 또 2번째 문제 별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학생의 그 맞은 문제가 몇 개인지 시각적으로 별표를 눌러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근데 많을 때는 이렇게 일일이 별표 만들기가 힘들고요. 최후의 4인 정도에서는 이 포스트잇 아래 별표 주기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학생들에게 개별 소감문을 받았고요. 학생들이 이 전반적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 배우고 성장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학생 소감문은 꼭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의 학생만 좀 예를 들어보면 교과서로 배우는 수업 말고 색다른 활동을 해서 더 재밌었고 전에 했던 수업들을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 문제를 듣자마자 답을 적는 친구들이 신기했고 그리고 내가 탈락하고 나서도 친구들을 응원해 주는 게 뭔가 뿌듯했다. 중국에 대해 좀 더 공부해서 다음에는 퀴즈를 더 맞출 수 있도록 해야겠다. 네, 이와 같이 학생들이 또 한 번 성장하고 싶은 그런 그 어떤 그 욕구, 네, 이런 학습에 대한 의욕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습은 이제 학생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미리 사전에 나눠줬던 학생 평가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신 경기장 복제 네, 방법은요. 네, 이 방법은 이 화면 그대로 선생님들이 복제하셔가지고 또 나도 이 수업을 적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제에 대한 이 경기장의 모습 저는 중국어에 적용했는데 사실은 다른 과목에서는 더 훌륭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복제하실 때 이 주소가 있거든요.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걸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링크를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요거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업을 전체를 못 보아드려서 제가 3분 정도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에 대한 어떤 맛보기 활동 또 이런 경험을 하시면 좀 더 소개해드리는 교육과정 재구성 또 평가 기록에 대한 이 수업이 무엇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3분 맛보기 활동 오늘은 이것을 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시라도 이 두 가지 주소를 이거 받아 적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주소는 제가 이 패들렛이라는 사이트에 간단한 주소로 만들었습니다. 자, 패들렛이라고 선생님들께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주소창에 nchina 9 그다음 슬래시 201 치시면 지금 여기 소개해드린 이 주소창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온라인 복제, 온라인 골든벨 퀴즈 대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가셔서 선생님들께서 제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링크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들 링크가 되고 있고요. 자, 이 주소로 가시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여기 경기장 복제 방법에 대해서는 이쪽에 제가 소개를 해놨거든요. 선생님들 요거 보시고 이 수업을 교과에 적용해도 되겠다 판단이 되시면 한번 활용해 보셔도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지만 제가 따로 편집하지 않고 그냥 3분 임의적으로 만든 간단하게 만든 경기장 모습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의 온라인 골든벨 퀴즈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평가 기록이라는 한 예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공유하면 여기 주소, 선생님 주소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자, 꿈은 이루어진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하나, 둘, 셋, 삐. 정지. 정지해 주세요. 자, 답 입력 정지. 자, 좋습니다.
자, 동그라미 선택한 사람 왼쪽으로, X 선택자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네, 2번 문항. 네.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못 적은 친구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를 했고요. 자, 3번 문항 가보겠습니다. 3번 문항은요. 3번은 좀 어려운 거 낼게요, 얘들아. 자, 단답형으로 나가겠습니다. 3번 표시해 주세요. 가로로 3자 써주세요. 네, 3자. 네, 적어주셨을까요? 자, 3번이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그래야 여러분 답 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단답형은 5초 동안 기회를 줄 거고요. 영타로 준비해 주세요. 영타. 자, 이번에는 회화문 중에서 내겠습니다. 3번. 자, 준비. 중국어로 전화를 주고받을 때 첫마디로 사용하는 단어로 여보세요로 번역되는 이 단어의 한어병은 철자를 적어주세요. 철자 3개입니다. 하나, 둘, 셋입니다. 중국 경극에서 주인공의 얼굴 분장은 1번 웨이, 4번 X, 5번 0입니다. 자, 이거 자기랑 번호가 똑같은 친구 있죠. 색깔이 똑같은 친구. 자기 포스트잇과 지금 2라운드에 진출한 친구의 포스트잇 색깔이 똑같은 친구에게는 꽁시 중에 하나입니다. 앞머리는 깎고 뒷머리는 길게 따느린 남자들의 머리 모양을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5초 줍니다. 하나, 둘, 셋. 민족 의상에서 기원하였다. OX예요. 그래서 이상은 착한 음료가 여러분들한테는 등교 수업 때 제공됩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1번에서 맞습니다. 네, 두 친구들 모두 정답을 기록. 이름을 쓰기 바랍니다. 두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삐. 네, 중국은 인간의 그 성품을 착하다고 주장했던 철학자가 있었죠. 자, 그 철학자는 맹자였고요. 자, 문안제